자, 이번 시간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이라는 것은 좀 독특해요.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원의 반지름과 두 원 사이의 거리가 있죠. 그죠? 반지름과 두 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전까지는 직선과 원이다 보니까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했는데 2차식과 2차식은 대입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때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주로 두 원의 중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의 거리를 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집니다. 자, 위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음. 일단은 두 원이 있으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과 R'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반지름 사이의 거리의 합이 두 점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작아. 그러면 만나지 않죠. 교점이 없어요. 떨어져 있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두 개의 원이 두 반지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나지 않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다면 당연히 이때는 접하죠. 왜죠? 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냐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여기서는 외접할 조건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접할 조건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면 원이 큰 원 안쪽에 작은 원이 안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에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 그 값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같으면 얘는 내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반지름의 차, 반지름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거예요. 차니까. 그럴 때 그 값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크면은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포함된 거예요. 내부에 포함. 당연히 교점은 없죠.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여기서? 자, 먼저 보자, 이걸.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D와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을 비교해 보는 거죠. 당연히 D가 더 크죠, 그죠?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2번도 보면 두 반지름의 합과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다면 이거는 한 점에서 외접할 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외접하는 것보단 작아야 돼요. 그죠? 외접하는 것보단 작으면서 내접하는 것보단 커야죠. 그 조건 3번은 좀 복잡하니까 하여튼 두 점상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런 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거 4번 이 내접하는 것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큰 원에 작은 원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큰 원의 중심에서 접점 접하니까 접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R이에요. 그리고 작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R'이라 가정해 보면 이 D의 값은 이 그림상으로는 R 빼기 R'이죠. 그죠? R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근데 뭐 R'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보통 절대값을 해줍니다. 그래서 D 이퀄 절대값 D R 마이너스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다가 그림을 보면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접점도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자, 보세요. 큰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걷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직선은 두 원의 원주와 만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R과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할게 R'을 비교해 보세요. R'. R 빼기 R'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값이 D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D보다 큽니다. 그러면, 교점도 없고 내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해두고요. 별표를 해두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입니다. 일단 두 개의 원이 주어져요. 이때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배우는 게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1학년 때 포물선 그리고 원을 배우고요. 2학년 과정의 기하 시간에 2차 곡선 2차 곡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때 이게 원인지 아니면 포물선인지 아니면 타원인지 쌍곡선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원은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같고요. 현재는 1이죠. 그 다음에 x, y 항이 없어요. x, y 항이 없습니다. 이런 건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럴 때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자, 이거 밑줄 그어놓고요.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일 때 아래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마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두 원의 하나의 원에 m을 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른 원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m은 앞의 원에다가 곱해도 되고 뒤의 원에도 곱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디든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에 곱하면 편하겠어요? 개수가 적은 쪽 또는 분수가 있는 쪽 그런 데 곱하면 좀 편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m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이 소거되고 y의 제곱도 소거돼요. 그죠?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모두 소거됩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얘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당연히 직선이 되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기 1번을 보죠. 두 개의 원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표준형이라는 얘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첫 번째 원은 중심이 a, 0이고 반지름이 1이고요. 두 번째 원은 중심이 0, b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그죠? 이 식을 보고 이렇게 바로 알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중심이 a, 0과 0,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외접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먼저 외접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보는 거예요. 외접하려면 이런 그림을 자꾸 떠올려야지 돼. 2번 조건. 외접하려면 이런 그림을 먼저 떠올려야지. 그렇지. 반지름의 합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으면 외접하지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 조건은 이 그림을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외접하기 위한 조건은 반지름의 합 2 더하기 1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다. 제곱을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가 되는 것이고요. 내접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4번처럼 이렇게. 내접에는 왜 절대값을 왜 씌워요?
왜냐면 사실은 그림상에서는 R이 더 크잖아요. R'보다. 근데 몰라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가 크든.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큰 수의 거리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여야 되니까 큰 수의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큰 수의 작은 수를 뺀다 그랬죠? 2 빼기 1. 1 빼기 2로 쓰면 안 됩니다. 큰 수의 작은 수를 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게 하는 조건은 뭐냐면 내접하는 조건보다 크고 외접하는 조건보다 작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1번, 2번 두 개의 원을 주어집니다. 그때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원에 h에 다른 하나의 원에는 k를 곱해요.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점을 알파, 베타라 해보세요. 그럼 x에다 알파, y에다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요게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미지수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k로 나눌 수 있잖아요. 또는 h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지수 k분의 k는 하나를 소거할 수 있는 거예요. 1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하나로 써도 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양변을 k로 나눈다 생각해서 자, 0이 아닐 때 k분의 h를 m이라고 해놓은 거야. 근데 어차피 실수죠. 그죠? k도 실수, h도 실수이기 때문에 k분의 h도 어차피 실수야. 그냥 간단하게 m으로 해서 하나의 그 원의 방정식만 곱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성질상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요. 개수 같습니다. 따라서 m이 -1일 때는 이 차항이 모두 소거되고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요. 둘 다 만족합니다. 둘 다 만족하는.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거나 그러니까 교점을 알파 베타를 한다면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보기 2번. 두 개의 원 일단 주어집니다.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하여 원점을 추가하여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풀이 방법,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네? 그런데 그 원이 원점을 지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쓴 다음에 원점을 지나니까 x에다 0 그리고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연계하면 다 0이 되죠. 그죠? 다 0이 되고 상수항끼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48m-98은 0이 되겠고 m은 2가 됩니다. 그걸 다시 대입하는 거야. m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m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항은 다 소거되고 xy가는 1차 방정식이 된다. 3-7번 예제를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왜 접한답니다. 바깥에 접한다는 거고 직선에 접한다고 그래요. 원에는 왜 접하고 직선에서 접하고 원 중에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이랍니다. 그럼 중심은 x축에 있으면 a, 0이 되겠죠? 그죠? 중심이 a, 0이라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r로 놓고요. 그래서 구하는 위에서 이제 중심의 x축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x-a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퀄 i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아래에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 그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원에 외접하고 직선에 접하는 원이 오른쪽, 그러니까 Y축의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는 매우 큰 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그냥 A, 0이라 두면 돼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면 두 개가 만들어져요. A 값이 두 개예요. 이 그림을 그려야지만,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원의 외접 조건 있죠. 외접 조건. 자, 작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 외접하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외접한다 그랬으니까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현재 A인데 그게 반지름이 합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R. 이렇게 A는 1 더하기 R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A 값이 Y축의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도 있어요. 반대쪽에도. 그러니까 이 A 값은 현재 양수라는 보장이 없고 음수여도 돼요. 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야. 절대값 A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입니다. 이게 외접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선에도 접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반지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알겠죠?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다행히도 이제 일반형으로 줘뒀으니까 이 일반형과 A, 0 사이에서 거리, 그게 반지름 R과 같다는 식이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y, x 절편이 필요해요. 왜냐면 요 A 값이 만약에 3분의 19보다 더 큰 쪽에 A 값이 있다고 그런다면 접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지? Y축에 접하려면, 아니 직선에 접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런 원과 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 값은 3분의 19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X절편도 구해야 됩니다. 문제의 조건대로 원이 그려지려면 반드시 3분의 1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먼저 복습을 하자면 두 원이 외접? 외접하면 어떤 조건이죠?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 조건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중심이 모르니까 중심을 A, 0이라 두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면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외접 조건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외접 조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값 A를 붙인 이유는 원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이 Y축의 왼쪽뿐만 아니라 Y축의 오른쪽에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왼쪽에서 만약에 접한다고 한다면 A 값은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Y축의 왼쪽에서 접한다고 그랬을 때 이 A 값이 있을 텐데 이 A 값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직선에 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5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x에다 a
x에 대해 y에다 0을 대입해서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절대값 3a 마이너스 19는 5r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근데 아까 여기서 a 값이 미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x 절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직선의 x 절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 값이 x 절편의 오른쪽에 있다면 직선에는 접할 수 있지만 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룬 원에는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a는 3분의 19보다 작다. 이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3분의 19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아니 부를 판정할 수 있죠. 3a가 19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9는 5r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있잖아요.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AB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절대값을 풀 때는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경우로 나눠야 돼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립방정식 풀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2번식이 마이너스 A 이퀄 1 플러스 R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푸는 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이제 두 개의 원의 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번을 보자. 12번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두 원이 외접할 때 자, 두 원이 외접할 때 양수 R 값을 구하래요. 그럼 외접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 맞아요. 외접 조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번은 먼저 두 원의 중심을 잡아요. 중심은 첫 번째 거는 0,0이고요. 두 번째는 2,2입니다. 중심을 먼저 잡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의 값은 d는 루트 하고요. 2-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루트 8인데 4 곱하기니까 2 루트 2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2루트입니다. 자, 그런데 외접이라고 그랬으니까 외접 조건은 D가 R 플러스 R 프라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R, 나머지는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2 루트 2 이퀄 R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2를 이항하면 R 값은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1번을 풀 수 있어요. 자, 이번에 2번을 볼게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앞에를 찾아보세요. 그럼 D의 값은 돼요. D는 반지름의 차 R-1 절대값보다는 크고요. 반지름의 합 R 더하기 1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D의 값은 2 루트 2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수 아래 범위를 구하세요인데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조건 D가 절대값 R-1보다 크고 R 플러스 1보다 작다인데 거기다 D에다가 우리가 구한 2루트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r-1 그다 2 루트 2. 자, 그리고 r 플러스 1보다 작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r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r-1이 2 루트 2보다 작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 루트 2가 r 플러스 1보다 작다. 1번, 2번으로 해서 이걸 따로따로 푸는 겁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절대값 r-1이 2 루트 2보다 작아요. 자, 우리 이거 절대값이 a보다 작다. 풀 때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이 작다일 때는 절대값을 푸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어떻게 풀었냐면 r-1이 자, 크다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2 루트 2보다 작다. 이거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래 범위를 구하다 보니까 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래 범위예요. 첫 번째 아래 범위는 1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요. 1 플러스 2 루트 2보단 작습니다. 자, 근데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r값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1 플러스 2 루트 2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여기서 2번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r 플러스 1을 먼저 써줄게요. r 플러스 1이 크다. 2 루트 2니까 결국에 1만 이항하면 되겠네. 그지? 1만 이항하게 되면 r 값은 따라서 2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범위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구했던 1번에서 구했던 r이 0보다 크고 1 플러스 2 루트 2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에서 구했던 r이 2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데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자, 따라서요. 1번과 2에서 공통 범위 r 값은 2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 루트 2 플러스 1보단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유제 3-13번을 볼게요. 자, 여기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앞에 예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중심이 a, 0이고 그러니까 중심이 x축 위에 있고라고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이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외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선에 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수 조건이 있네요. r은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양수고요. a도 양수랍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노트에 그래프와 좌표와 원, 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걸 또 플레이를 끄고 설명했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할게. 보고 있어봐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문제의 조건에서 외접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두 중심 사이 거리,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A는 반지름의 합 R 플러스 에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선에 접한다는 조건인데요. 원의 중심 A, 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때 직선은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R이 돼야 돼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서 절대값 A-4는 루트 2 R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과 2인 원과 직선에 접하기 위해서는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 돼요. 결국에 이 a 값은 그림상에서 직선의 x 절편인 4보다 클 수가 없어요.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루트 2r이다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대입법을 썼어요. a 값에다가 r 플러스 2를 대입해서 r 값을 계산하고 이제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유리화를 하니까 r 값은 2배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1번에 대입하면 a 값은 2 루트 2가 됩니다. 이번에는 필수예제 3-8번을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교점을 지나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앞에서 내용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아래 정석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자 이렇게 m을 곱해가지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xy항이 없는 앞에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에 m을 곱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직선에 x 플러스 y는 사이에 접한다는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런 조건을 쓰겠죠. m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아니다를 써줘야 돼. 왜냐면 m이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돼버리니까. 그죠? 자, 이 식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쓰면 이제 출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에 접하고인데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연립 방정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 전 단원에서 우리가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배웠잖아요. 그때 직선과 원이 접한다는 조건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직선과 원이 접한다. 연립 방정식에 해다. 그러면 1차와 2차는 뭘 한다?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접하니까 중근 판별식 t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1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는 식이 길잖아. 그지? 이건 한 줄로 생략해 버리는데 이건 꼭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식이 너무 길면 풀다가 이게 내가 맞나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는 중간 서술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야. x가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중근을 가져? 중근, 판별식. 중근은 판별식이죠. x항이 짝수면 4분의 d를 꼭 이용하세요. 4분의 d를 구했더니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간단하게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닌 m은 1이다.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굉장히 길어요. 대입하고 전개하고 동료한끼리 계산하고 이런 게 깁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유제 3-14번을 볼게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납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오케이. 우리 전에 원을 배울 때 x축에 접하는 원 어떻게 표현했더라? x축에 접하는 원. 근데 그걸 이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얘는 왜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죠? m을 곱하니까, m을 곱해 더하니까, 그거를, 표준형으로 나타내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랬을 때, 이 x축을 우리는 y equal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y equal 0이에요, 그냥. y equal 0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먼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부터 써보세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2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9 하고요. 앞에 식에다 곱하든 뒤에 식에 곱하든 m을 곱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 식에다 곱할게요. 네, 플러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그 다음에 이퀄 0이에요. 자, 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1이라고 그랬으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x축에 접하는 원은 x의 제곱 y-r 제곱 이퀄 r의 제곱 뭐 이런 꼴이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쓴 이 식 굉장히 복잡한데 얘를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x축을 y 이퀄 0으로 쓰고요. 자, y 이퀄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에다 그냥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x축에 접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대입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보세요. 0을 대입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 전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mx의 제곱 y에다 전부 다 0을 대입하는 거야. 플러스 2mx 마이너스 9m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0 그런 다음에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m 플러스 1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게 x의 개수 짝수네요. 2배 m 마이너스 1 하고요. x 네, 마이너스 9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얘가 y축에 접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근데 이제 x의 개수가 짝수 2니까 4분의 d를 쓰라고 그랬죠. 4분의 d를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m-1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m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해 볼까요?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9m의 제곱 플러스 9m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료하기를 계산하니까 10m의 제곱 플러스 7m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거는 인수분해 돼요. 뭐냐면 2, 50이기 때문에 2m 플러스 1 하고 5m 플러스 1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m의 값은 두 개예요.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하나,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하나. 그럼 실제 이 m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식 있죠. 거기다가 m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 한 번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해서 전개하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는 뭐 대입해봐요. 대입해서 양변의 분모 2를 곱하고 양변의 분모 5를 곱하고 해서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3-9번을 설명해 줄게요. 두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표준형으로 나타냈고요. 두 교점을 PQ를 할 때 선분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상수 K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이 핵심이에요. 작은 원. 자, 반지름이 큰 원에 반지름이 작은 원이 두 점에서 만나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점이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의 지름이 됩니다. 지름이 될 때 이 PQ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이 길이가 최대야? 그런데 당연히 반지름이 작은 원, 큰 원은 안 되죠. 큰 원은 안 되고 반지름이 작은 원의 지름이 PQ가 지름이 될 때, 지름이 한 그 점이 될 때 PQ가 최대가 된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만나는 두 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m이 -1일 때라는 거 우리 배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언제 최대가 되느냐? 즉, 이 PQ가 작은 원의 지름이 될 때입니다 라는 것만 알면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PQ가 이제 두 원의 교점이고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으로 나타내니까 하나는 반지름이 2고 하나는 반지름이 9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 중요한 거예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m이 -1일 때니까 그걸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이렇게 xy에 관한 1차 방정식, 즉 직선이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 직선이 작은 원의 중심, 즉 3,2를 지날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3-15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3-15번을 볼게요. 3-15번은 자, 원이 둘레를 이등분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고정된 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는데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지름이란 얘기예요. 그죠?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지름이란 얘기입니다. 두 교점이 지름이 양 끝점이에요. 지름이라고만 적을게요. 두 교점을 연결한 선분이 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쓸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 식은 이제 두 원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의 지름을 지나야 돼요. 중심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중심을 찾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한번 적어 볼게요. 중심은 2,1이죠. 그죠?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요게 짧으니까 여기다 m을 곱하고요. 근데 여기서 원래 m을 곱하는데 그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하고 두 번째 식을 전개해 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4 이퀄 0. 자, 이렇게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조건에서 아까 설명했지만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게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예요. 둘레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지름이어야 되잖아요. 지름.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식을 구한 다음에 2,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동류항을 소거하면서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풀어보자. 그러면 먼저 동량을 소거해 주세요. 여기서 x의 제곱 소거되고 y의 제곱 소거되거든요. 그러면 직선이 되죠. 1차식이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계산해 주면 4x 그 다음에 플러스 2y 하고요.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4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면 반지름이 인 원의 중심, 즉 2,2를 지나야 됩니다.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8 플러스 2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 돼요. r의 제곱 이퀄 자, 빼주니까 9가 되네요. 9. r의 제곱은 9가 됩니다. 자, r은 풀마 3인데 r은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거리의 거리,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플러스 3이 됩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